안녕하세요. 조호근 한의원입니다. 저희 한의원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은 귀와 머리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소리가 머릿속에서 귀 속에서 계속 나니까 잠을 또 잘 주무시질 못하시고, 그렇지만은 뭐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서 귀 속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는 정도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소음이 많으신 환경의 어떤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신데, 이런 이유로 계속 어떤 지속되는 소음에 노출이 되면서 난청 증상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난청이라는 것은 귀의 청력이 여러가지 주파수 영역에서 귀의 청력이 떨어지시는 건데, 연세가 드시면서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측면도 이 환자분은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이 노인성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서 오시는 증상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되셨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노인성 난청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뭐 복잡한 용어로는 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뭐 노인성 난청이나 뭐 비슷한 용어라고 하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분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청기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가 잘 분간이 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법이 무엇인지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심지어는 대형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명이나 또 머리에서 소리 나는 뇌명이나 난청이나 이러한 그 치료를 대형 병원에서 받으시더라도 치료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 않은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이명의 원인 또 난청의 원인, 이러한 원인은 지금 이것은 이제 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귀의 구조상에서 어디에서 원인이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명이나 난청은 뭐 외이도에 염증이 있거나 뭐 외이도에 고름이 있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또 간혹 고막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또는 그 여러가지 귀 내에 존재하는 기관, 귀 안에 존재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오늘 치료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내의 기관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청신경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뇌의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귀 안에 존재하는, 귀 속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치료를 해드립니다만은, 오늘 그 내원한 오늘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환자분은 뇌의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출발해서 우리 머릿속의 신경으로 우리가 뇌 속에 있는 신경회로로 전달되게 되는 이 청신경에서 우리가 기능이 약해져서 오시는 원인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든지 또한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부분은 이 귀에서 머릿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청신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신경이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거나 또는 노화로 약해지시거나 또는 뭐 소음으로 약해지시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청신경을 어떻게 뭐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사실은 이것이 일반 병의원에서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청기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귀 안에 착용을 해서 여기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이 청신경이 잘 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게끔 하는 건데요. 이 외부에 착용하는 이런 보청기는 사실은 이 청신경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청신경을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외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사람 소리가 구별이 잘 안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청신경의 기능을 살려주는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근본적인 치료법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다면은 나중에는 이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청력이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한 증상, 사람 소리가 구별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외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하는 것이 보청기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현상들이 청신경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즉 증상이 잘 개선될 수 있다. 즉 외부의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 또한 이처럼 청신경에서 유발되는 원인이 사실은 이명이나 난청 또 하나는 뇌명증이라 그러죠. 지금 여기 뇌명증이 빠졌네요. 이 이명증이나 뇌명증이 이 청신경의 기능만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명증이나 머리에서 소리나는 뇌명증이나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이나 이러한 난청 증상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은 귀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귀 속의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귀에서부터 머리 신경, 뇌신경으로 전달되는 이 청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약해져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신경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셔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이와 같은 청신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일반적인 병원이나 이비인후과나 뭐 대학병원을 가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고 마땅한 이명증이나 뇌명증의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 이러한 상식적인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더 진전을 해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청신경이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신경의 원인이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보청기라는 어떤 틀에 박힌 이 치료법 혹은 보청기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은 많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나 청신경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청신경이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보청기라고 하는 어떤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 늘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귀 내부의 세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 또는 내부적인 그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국한되는 사고를 하실 것이 아니고 보다 큰 그림을 파악해야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이란 원인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신경이 나빠졌다는 이러한 단순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왜 청신경이 나빠졌느냐 하는 원인의 원인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체 전체의 연관 구조 속에서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측면을 저희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께서는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고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는 이러한 측면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일반 병원에서 이러한 뇌명이나 난청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청신경의 기능 회복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늘상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그림을 어떻게 해서 이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인체 구조의 전반적인 연관 구조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상세히 한 발짝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 환자분의 직업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소음을 많이 지니고 있던 작업 환경, 이러한 작업 환경 하에 환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청신경의 기능 저하가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돌이켜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측면을 저희가 보강되게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특이한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셨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설사를 자주 하셨다고 하고요. 또한 이 환자분의 특징은 속이 불편하면 이와 같이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뭐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이명과 뇌명과 난청이 더욱 심해진다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의사들이나 환자분들은 더욱 그러시겠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설사를 하고 배가 꾸룩꾸룩 불편하면은 머리에서 귀속에서 소리가 더 심하게 나고 난청이 더 심해진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한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청신경이 나빠지는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요 사실은 대부분의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대장 기능이 나빠질 때 이명과 난청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니고 계신 질병과 이러한 대장 기능이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장 기능이 우리가 청신경을 나빠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을 저희 한의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을 환자분들께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대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의 청신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자, 이러한 내용 조금 생소하시죠? 생소하시지만은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복진도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복부를 의사의 손으로 세밀하게 짚어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 배꼽 주위를 둘러싸고 요와 같이 압통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압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환자분의 몸에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독소는 우리가 독소가 많이 존재할 때 이 독소는 꼭 뱃속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소가 이렇게 복부에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회로에도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독소라고 하는 것이 꼭 배에만 존재해야 된다, 다른 데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따라서 이 환자분의 치료법에서는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독소를 잘 해독을 해주게 되면은 이 환자분이 청신경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 뇌명증, 이명증 이와 같은 증상은 우리가 청신경의 기능 저하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이러한 상식에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청신경이 이 환자분 중에 나빠진 원인이 지금 이 환자분의 특이 증상, 이 대장이 나쁜, 기능이 나쁜 이러한 특이 증상과 연관이 있고, 이러한 대장이 나쁜 특이 증상은 또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 환자분의 몸에 독소가 많이 존재하고 이 독소의 존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청신경이 나빠졌다.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매우 중시하고 있는 모발 검사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모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귀 속에서 뭐 세방고리관이 나빠졌느냐, 귀에 염증이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는 귀에 염증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종양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검사가 아닙니다. 귀의 기관이나 또는 청신경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능 검사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능 검사에서 이 환자분의 청신경과 어떤 점이 연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이 모발 검사에서의 정상 수치는 무엇이냐? 자, 지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분이 있습니다. 자, 정상 수치는 요 수치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있으면 정상이 되는 건데요. 자, 이 환자분 중에는 우리가 특이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칼슘은 우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칼륨, 이 칼륨은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슘과 칼륨의 비율에 불균형이 생기시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슘과 이 칼륨의 비율, 이 칼슘과 칼륨의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칼슘은 굉장히 높고 칼륨은 굉장히 낮으니까. 근데 이 수치가,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체의 이 전반적인 기능, 그 중에서도 신경 기능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칼륨의 비율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신경회로의 에너지 대사가, 신경세포의 신진대사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매우 기능 저하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만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뭐 탄수화물이나 또는 지방,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크랩스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ATP를 가지고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 것이고, 신경회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경이 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칼슘이 높고 칼륨이 낮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나 신경회로에서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경세포나 신경회로의 기능 자체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결론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 환자분은 이제 소음인이기 때문에, 소음인의 경우에는 뭐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러한 뭐 약재를 또 잘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께서는 뭐 충분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비타민 B가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내분비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환자분은 음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적인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 반대로 양적인 에너지를 많이 증가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인삼 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잘 따라와 주셨다면은 이 환자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결론은 신경의 그 청신경, 귀 속에 있는 청신경을 강화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귀 속에 있는 청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신경 주위에 존재하는 독소를 많이 해독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을 또 지금 요 설명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삼이나 황기 혹은 비타민 B 계통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청신경을 살려내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한약재라든지 약초라든지 영양제 등이 청신경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신경이 살아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료를 뭐 시작하신 지 얼마 한 2, 3개월 정도 되신 편이십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분께서의 이러한 이명이나 뇌명 또는 난청 증상을 지니신 지가 지금 현재 1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10년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한 2, 3개월 치료하면서 한 10%, 뭐 20%, 어떻게 보면 10%, 어떻게 보면 20% 정도는 개선이 되신 것 같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노인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이라면은, 자, 이 10%, 20%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치료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또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10%, 20%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 있는 이러한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귀에 소리가 덜 들리고 또한 난청 증상도 사람 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잘 들린다 하는 이러한 임상적인 결과는 일반 병원의 치료법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일반 병원에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임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독소 유입이라는 이러한 원인,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라는 이러한
그 원인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식이요법이나 또는 뭐 장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환자분께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은 내분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이나 부신 기능, 요거 약간 내분비 기능이라서 요건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러한 방법도 치료를 해야 된다. 자,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청기를 착용하는 이러한 치료 방법과는 어떻습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죠. 인체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청신경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것이고, 보청기와 같은 이러한 단순한 치료법이 아닌 것이고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공감을 아마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일반 병원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난치병을 저희 한의원에서 잘 치료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